참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지만 교수님도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이 의료진들도 암에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의사분들 중에 암을 진료하면서도 정작 내가 암 진단을 받을 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암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두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도 암에 걸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암이잖아요.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암이 걸릴 정도로 암이 흔한 질환이 되었나요? 보통 매년 한 30만 명 정도 새로운 암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암도 결국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유전자가 잘 고장나고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고장나게 되면 결국 암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몸에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건데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하느냐가 암과 싸우는 힘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네. 그러면 이 면역력이 우리 몸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냐? 네, 맞습니다. 면역력은 쉽게 말해서 암세포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해주는 일종의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경비 시스템으로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 몸에 생긴 작은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몸이 똑똑한 게 이 경비 시스템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네. 뭐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1차 방어선이라면 2차 방어선 이상은 주로 림프구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림프구들은 바이러스나 세균뿐 아니라 암세포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더 정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뭐 T세포나 B세포 같은 전문 경비원들이 나중에 나서게 되고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이 특정한 암세포를 기억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와, 우리 몸의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해봤어요. 네. 이 면역 시스템을 사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세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바로 NK세포입니다. 네. 요 NK 세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NK 세포는 다 알아요. 내추럴 킬러 셀.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이제 매일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네. 그런데 암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이제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있어서인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로 면역세포들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암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암 환자에게서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가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퍼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암세포는 그러면 한 번 생겼다가 잡아먹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 상태로 그 암세포는 사라지지만 다른 암세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아하. 그럼 암세포 계속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암세포는 이제 끊임없이 분열하고 증식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작았던 암세포 덩어리가 이제 점점 덩어리를 이루고 암이 되는데요. 네네. 암세포는 하나가 생기면 그게 2개가 되고 뭐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이걸 더블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더블링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착한 암, 뭐 나쁜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런 표현이 이제 암이 얼마나 빨리 자라고 퍼지는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 하면 뭐 갑상선암, 네. 뭐 신경내분비 암 중에 일부, 뭐 위장관 기질종양 같이 좀 드물지만 이제 그런 암들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암들은 이제 암세포가 2배로 늘어나는 이 더블링 타임이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합니다. 착한 암은 조금 이 더블링이 늦게 된다. 네. 그럼 나쁜 암은요? 뭐 대표적으로 나쁜 암은 우리가 이제 유방암, 뭐 위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췌장암은 암세포가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짧고 이 항암제 내성이 강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을 발견해야 진단을 하잖아요. 네네. 암이 있어도 그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세포를 영상으로 구분하려면 그 크기가 가로 세로 1cm 정도가 돼야 되고 이 안에서는 약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 있습니다. 네.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느린 암의 경우는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천천히 증가될 수 있고요. 그 크기가 눈에 보일 때까지. 네. 그러다가 암덩어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기가 증가되면 2배만 분열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뭐 1cm까지 되는데 뭐 5에서 10년 걸렸던 게 나중에 수개월 만에 뭐 수십 cm로 자랄 수 있게 됐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나 암이래 하면 암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겨왔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하나의 예로 폐암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수년 넘게 자라서 뭐 뇌나 뼈 등으로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이제 네네. 어쩌다가 발견하는 암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네. 최담도 쪽이더라고요. 아, 그럼 어쩌다가? 그분은 암인지 모르고 모르고 있다가? 있었는데 발견을 했는데 그분이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아주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그 항암 치료를 못 이겨내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고 이건 왜 그럴까요? 특히 면역력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아니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 실제로 암을 극복하신 분이 주변 또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제 환자분 중에도 네네. 이제 간암 환자분인데요. 보통 이제 간이 여기저기 원격 전이가 생기면 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근데 이 환자분은 실제로 면역 항암제도 오래 썼었고 다른 관리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네. 치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NK셀을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몸 구석구석을 감시하면서 이제 암세포가 나타나면 빠르게 인식하고 공격하는 세포가 바로 NK세포인데요. 최근에는 NK세포를 이용한 이제 면역 항암제나 NK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해서 몸에 집어넣거나 NK세포를 변형을 주는 이런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면역력을 또 기를 수 있는 겁니까? 암을 이겨낸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 기브업. 맞습니다. 예. 특히 비만인 분들은 체중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체중 관리요? 네. 그리고 보통 체중을 뺄 때 식습관이 중요한 식습관. 것처럼 어떤 거를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에 면역력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하루에 7,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에 휴식을 취하고 세포들이 재생되면서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점차 의학이 발전되면서 암은 예방 가능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와 암 조기 발견, 면역 관리를 통해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